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어려워진 생명과학, 쫄지 마! 요 내용으로 테스트를 찍어 올릴까 합니다. 이거는 대상이 26년 11월에 수능을 볼 학생들입니다.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 자, 지난번에 수능 생명과학 1입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어려워진 생명과학 1. 그래서 반응들이 어떠냐? 생명과학 나 포기할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 다른 과목으로 갈래? 도망갈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 또는 생명과학 요거를 자기가 선택을 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찍어야 되는 거야. 운빨로 요거는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 또 이렇게 찍기밖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이거를 가이드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시라고 내가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객관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전략을 이 객관적 분석 하에 이 근거로 현명한 전략을 하면 충분히 생명과학 1 수능으로 봐도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글들,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댓글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난번 수능 본 친구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친구들도 있어. 근데 실패한 친구들 얘기가 좀 더 목소리가 높지.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안타까워. 근데 그 친구들이 근거로 되는 게 뭡니까?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내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쉬워도 적절한 난이도였건 어려워도 항상 1등급은 4%고요. 2등급까지 11%는 그건 변함이 없다고요. 상대평가잖아. 어렵다고 아예 이제 못 해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생명과학은 이제 더 이상 방법 없고 오로지 운빨 찍기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현명한 전략으로 가셔야죠.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보면서 하자. 이제 수능 성적이 다 발표가 됐어. 자, 과학탐구 등급컷 100분위 표점을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륙 물원, 화원, 생원, 지원만 할게요. 응시자 수 이렇게 되고 생원이 10만 명 좀 넘으면서 이 과학탐구 과목 중에 가장 지구과학과 더불어 많은 응시자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데 만점자가 37명이야. 정말 적지. 어려웠다는 얘기야.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가 74점으로서 다른 과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100분위를 보겠습니다. 여기 50, 48, 47 요거 쭉 돼 있는 거는 원점수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은 100분위 점수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이 100분위와 표준 점수만 나옵니다. 이 원점수는 자기만 알아. 알겠지? 요렇게 되는데 보다시피 이 빨간 선들이 1등급 커트라인이야. 어려웠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뚝 떨어집니다. 2등급 더 떨어지고 3등급 보이지도 않아. 저 아래에 있어. 그리고 100분위가 대학에서 많은 대학에서 과학탐구로 100분위를 많이 반영해. 또는 이거 살짝 변형 표준 점수 이거로 하는데 자, 100분위가 만점 받아도 100인데 46점 받아도 2점짜리 2개 틀린 거야. 그래도 100이 나와. 여기는 99인데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99, 99, 98, 97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장점이 있다니까 이게. 등급컷이 뚝 떨어지고요. 표점 대박 나고요. 100분위도 2개 정도 틀려도 적어도 3점짜리 어려운 거 하나 틀려도 1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지요. 자, 여기서 물원, 화원, 지원과 비교하는 게 조금 좀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응시자 수가 다르고 거기에 응시생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표로 볼게. 생원만 비교할게. 24생명, 25생명, 26생명, 원. 그리고 참고로 26 지난번 봤던 생명 2까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 얘기해주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사탐, 런 영향이 좀 있어서 그건 놔두고 24생명 1은 좀 쉬웠어. 25생명 1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고
지난번 생명원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고 그게 여실히 보입니다. 만점 자수 2300, 689, 37 쭉쭉쭉 변하죠. 그리고 만점 표점도 69, 70, 74 보이죠? 상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수능은 만점 받아도 100분위가 99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륙수능은요 45점 즉 3점짜리 하나, 두 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또는 3점짜리 두 개까지 틀려도 44점까지 99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최고라도 가계도 돌연변이를 틀렸어도 아예 안 풀어서 백제를 뇌도 쉬웠었던 이 이사생명원의 만점과 100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거는 정확한 이 구분이 될 수 있죠.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생명과학 원을 선택했던 애들이었고 수준은 비슷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생명과학 2 요것도 잠깐 얘기해 줄게. 생명과학 2는 객관적으로 내가 이 얘기부터 할게. 나는 원도 가르치고 2도 가르치니까 내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더 어렵냐? 생원 지난번 기준 더 어려웠어요. 생2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점 받았을 때 100분위가 99 나왔습니다. 만점 표점도 69 나왔고 등급컷도 조금 낮습니다. 보입니까? 또 하나 생명과학 2는 응시자 수가 7,279명으로 좀 소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생명과학 2가 좀 괜찮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상위권 애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위의 점수에 있어서 조금 손해가 조금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참고로 얘기하고요. 자, 생원에만 집중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수능은 상대평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쫄거나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름 장점이 있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 27 수능이 만일 지난번 26 수능처럼 어렵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나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한 개 틀려도 100분위가 100이야. 좀 전에 봤잖아. 한 개 틀려도 여기까지 100분위가 100이라고. 오케이? 다른 과목 또는 쉽게 나왔을 때 100분이 만점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99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틀렸어? 최고라도 두 개? 얘기했잖아. 100분이 99야. 1등급 아주 여유 있게 나오고. 두 개 틀렸어. 여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3점짜리 가계도 돌연변이 틀렸어. 3점짜리 두 개. 그래도 1등급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100분이 99라 이런 것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주잖아. 3개 틀렸어. 3개 틀려도 1등급이라니까. 3개 틀려도. 여기까지가 1등급이야. 42점. 42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8점이니까 3점짜리 2개에다가 2점짜리 하나가 틀린 거예요. 가계도 돌연변이 틀리고 2점짜리 하나가 날린 거야. 그래도 1등급이 나왔다니까. 그러면 쉽게 나온 이사생명 원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가계도 돌연변이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도 돌연변이가 둘 다 3점짜리 보통 최고 난도로 나오는데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 순간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알겠어? 어렵게 나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쫄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심지어 4개, 5개, 6개 틀려도 2등급이 돼요. 38점이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시 최저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가 2등급 커트라인이었어. 그럼 38점이잖아. 그럼 12점 마이너스잖아. 그럼 2점짜리 문제 6개 틀리는 거고요. 3점짜리 4개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2등급이 나온다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 수시 최저 생명과학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2등급이면 웬만한 대학 가능하잖아. 오케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도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는 오로지 표준 점수만 반영하고 과학탐구 그리고 일부 의대, 꽤 많은 의대가 표준 점수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 만점 나서 74점이고 하나 틀렸을 때 2개 전부 다 표준 점수가 다 높아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알겠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라? 만약에 다음번 수능이 이번 수능처럼 지난번 수능처럼 26 수능처럼 어렵게 나왔어. 엄청 어렵게 나왔어. 괜찮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해야 되는 거야? 최고라도 2개, 즉 가계도 돌연변이 2개 날려도 내가 안 풀어도 내가
충분히 원하는 점수, 상대평가 점수 받을 수 있다. 표점, 백분위, 등급 전부 다 나는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꽤 많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물론 올라간 애들도 많아. 언제나 4% 1등급이 나오고 7% 더해서 2등급 나오니까 그건 유지가 돼. 그런데 변화가 많았다고.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도 무너지는 애들이 많았어. 왜 무너졌을까? 공부 열심히 했는 애들 내가 얘기 쭉 들어보고 후기들 쭉 읽어보니까 내가 평상시 적절한 난이도로 나왔던 그 수능을 대비해서 모의고사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개념형 문제 13문제 있잖아? 그거를 내가 보통 5분, 6분 내에 풀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요번 수능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웬일이야? 개념형부터 어려워지래? 그래서 5분, 6분이 아니고 7분, 8분, 9분으로 개념형 13문제가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야. 긴장이 되는 거지. 막 땀이 나고 머리가 안 돌기 시작하는 거야. 추론용 그래서 잡으러 들어갔어. 근데 근수축부터 이상한 변수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풀고 나서 집에서 뭔가 할만했는데. 그리고 세포 매칭도 앞에 있는 문제는 할만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18번 문제 여러 가지 유전 문제도 할만했다고. 다 무너진 거야. 생명과학 1은 시간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 근데 그 시간 압박을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20문제를 모조리 완벽하게 풀어야지 하는 순간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지 않고 최고 난도로 문제가 나왔다.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라고 내가 판단하면 2문제는 안 풀어도 돼. 18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잡고 2문제는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생명과학 1 어렵게 나올까 봐 포기? 아니라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오히려 기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수능을 실제 들어갔어. 근데 문제가 어려워. 개념형부터 어려워. 이번처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전국에 있는 10만 명 생명과학 1 하는 애들이 다 무너지고 있겠네? 요 생각을 하시라고. 나는 정신 차려야지. 개념형부터 실수 안 하고 차분하게 풀고 난 18문제만 제대로 풀 거야. 가계도 도름이 놓쳐도 괜찮아. 그래도 100분이 100 나오고 99 나오고 내가 원하는 메디컬도 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시라고. 위기 상황에서 대역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쫄지 마세요. 자, 이번엔 수능이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27 수능이 지난번 26 수능처럼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장담 못해요. 25 수능이나 24 수능처럼 적정 난이도라 쉽게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원에서 요번에 봤던 생명과학 1을 갖고 내부에서 토론을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어려웠다 생각을 하겠지. 왜? 과탐 중에 유일하게 고구마 튀거든. 엄청 튀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평가원장님이 사퇴한 거 알아요? 내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난번 수능처럼 어렵게 낼 것인지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 좀 쉽게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만약에 이 정도로 나온다. 걱정할 거 없어. 이건 더 쉬워. 그냥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시험 응시하면 되고 등급 컷이나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 특별한 유리함도 없지만 불리함도 없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두 개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하다. 2사 수능 같은 경우 1개, 2호 수능은 2개 틀려서 47, 45가 1등급 컷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대비하시고 시험 응시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최고라도 2문제를 아예 공부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은 매우 위험해요. 내가 좀 전에 26 수능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 기준으로 최고라도 2문제는 여러분들이 날려도 100분이 199 안정적인 이 등급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네? 그럼 2개 날리는 순간 1등급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보는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잖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주 상위권 애들이라고 나는 보는데 1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최고라도 2문제를 날리는 순간 그거는 안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가계도 돌연변이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 47점 나오면 1등급이 아예 등급 컷이 1등급이 47점일 때는 2개 날리면 아예 1등급 안 되는 거고
2호 수능에서도 45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 근데 가계도 돌연변이가 3점짜리 드릴 때 안 된다고 2등급으로 밀려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은 어렵게 나올 거야. 그래서 나 최고난도에 해당되는 가계도 돌연변이는 포기할 거야. 그래도 1등급이 나온다고 백호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러지 마시라고.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전체 개념과 모든 스킬, 모든 유형에 대한 스킬을 다 학습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도 많이 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시험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어. 근데 이 생명과학 원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전체를 공부하지 않았고 모의고사 훈련을 별로 안 했다 그러면 이거를 딱 문제를 받았는데 나는 무지 어려워. 근데 실제 뚜껑 까보니까 평이했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다 공부하고 모의고사 훈련까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요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쉽네? 그러면 가계도 돌연변이까지 난 다 잡아야 1등급이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와 이건 무지 어렵네? 그럼 2개를 날려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다가 이거 이 막전이 문제가 엄청 어렵네? 나 막전이 공부 많이 했는데 안 풀리네? 이건 되게 어렵네? 그럼 그 문제를 건너뛸 줄도 알아야 돼요. 30초 정도 보다가 실마리가 안 보여. 첫 스텝이 안 보이고 풀이 방법이 해결이 안 되고 유형도 헷갈려버려. 너무 새로워. 빠질 줄도 알아야 돼. 왜? 뒤에 더 쉬운 게 있거든. 오케이? 지난번 수능 18번 여러 가지 유전이야. 중간 유전과 복대리 나오는데 그거 되게 쉬워. 진짜 추론형 중에 중난도야. 근데 정답률이 30% 조금 넘어요. 왜 그랬을까? 애들이 앞에 근수축, 막전이, 세포 매칭, 개념형 문제 이런 거 막 하다가 뒤에 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인 18번은 어렵겠거니 아예 안 풀어버린 거지. 찍어버린 거지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려면은 모든 개념과 스킬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후 모의고사 훈련 많이 하면서 들어갔다가 어려우면 빠질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할만하네 그러면 쭉 들어갈 줄도 알고 이런 선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자, 실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전략들이 지난번 수능에서도 선생님이 그간 강조를 많이 했고 그 전략들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많아요. 백허 어워즈 지금 후기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품 주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던 학생들이 많다니까? 실제. 자, 이별원 학생. 작년에 백분위가 43으로 5등급이었대요. 사탐 런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받았대. 근데 생명과 워낙 좋아해서 선택을 했고 자, 6모 때 88 2등급까지 올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서 9모 때 96까지 올리고 수능에는 백분위 99까지 나왔다니까? 떨어진 애들도 있지만 올라간 애들도 있는 거야. 사탐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 대박 난 거지. 전략을 잘 짠 거야. 신별주 학생. 요번에 수능을 봤는데 어려웠대. 개념 문제들도 해석할 게 많고 새로워서 개념형 문제부터 어려웠어. 모의고사 콘텐츠로 근데 다 경험했던 거고 개념형 모의고사로 7분 안에 푸는 연습 많이 했고 근데 10분까지 걸리긴 했대 실제.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16 모의고사, 18 모의고사 선생님 거 쭉 그런 거 연습 많이 해서 요번에 굉장히 성적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지. 오히려 자기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요번에 고3 학생이야. 대단히 잘해서 홍별민 학생. 구모 때 4등급. 근데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쭉 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결과 수능 때 1등급 나왔고 문제가 낯설어서 당황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기른 직관 이런 걸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다 얘기를 한다고. 성공 사례가 많아요. 전략을 잘 짰다고. 침착하게. 오케이? 다음번 27 수능 대비하는 여러분들 전략 잘 짜면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또 하나. 좀 전까지는 내가 주로 1등급, 뭐 100분위 100 아니면 적어도 2등급 이런 친구들을 이제 대상으로 내가 쭉 강조를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 저는 적당한 성적이 목표라서요. 뭐 3등급만 해도 좋아요. 이런 친구들 꽤 있어. 어려운 생명과학 말고 다른 과목으로 가고 싶어요. 특히 사탐런까지 고려해서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은데 생명과학 원은 말이죠. 수능 난이도와 무관하게 지난번처럼 엄청 어려웠던 수능, 이사 수능처럼 쉬웠던 생명과학원 상관없이 전부 다 3등급까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쉬워요.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매우 쉬워요. 왜? 생명과학 원은 문제 구성이 너무나 특이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생명과학원 문제가 20문제인데 개념형 13문제가 있고 추론형 7문제가 있는데 개념형은 쉬워요. 정말 쉬운 문제는 10초에 하나씩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13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거의 10몇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추론형 7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 최고 난도는 한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성격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결론이 나오지? 개념형 요것만 잘 잡아도 3등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1년 내내 강조하는 거잖아. 자, 2호 수능과 2륙 수능만 보겠습니다. 3등급 커트라인 37점, 여기는 34점이야. 14개 맞춰도 3등급 가능하고 15개 맞추면 3등급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념형 13개 잡고 추론형 하나 더, 추론형 2개 더 하면 3등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개념형 13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2달, 3달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건 잡아요. 거기다가 한두 개 더 잡아야 된다면서요. 아니 나머지 추론형 7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찍어도 하나는 맞겠지. 오지선다인데. 선생님 이때는요. 이때 추론형 7문제가 싹 다 어렵지 않아요. 그중에 2호 수능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 보면 알겠지만 막전이나 근수축의 정답률이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3등급이 가능하다고. 거의 사탐 수준이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알겠어? 물론 여기서 2등급으로 올리려면 추론형을 3-4문제 잡아야 돼. 그럼 많이 어려워져.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거. 근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2, 3개월 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 9개월에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더 공부해야 돼. 추론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특히 내가 다 공부를 해봐야 가계도 들으면 일단 논외로 하고 막전이나 군수축이나 세포 매칭이나 여러 가지 유전이나 뭐 핵형 분석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중에 내가 뭐가 더 잘 맞고 잘 풀어낼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져. 알겠어?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집중할 만한 중난도, 고난도 추론용들을 잡아내면 2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근데 과탐으로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 맞으려면 이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마지막 고난도 추론용 2-3문제. 최고난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가계도 들은변이랑 지난번 2륙 수능에서는 세포 매칭 중에 하나도 엄청 어려웠어. 그런 거 2-3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 잡으려면 12개월 이상. 지난번 요번 2륙 수능에서 만점자가 37명이라 그랬지. 10만 2천 명 중에. 다 잡는 거는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 적어도 근데 19문제 정도 잡는 거. 12개월, 1년 딱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면 가능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 자신의 목표에 맞게 나는 3등급이 목표야. 2등급이 목표야. 1등급이 목표야. 그거에 맞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위권 학생들, 나 못 해먹겠어. 생명과학 못 해먹 이러지 마시고 3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이거는 진짜 성의의 문제야. 2등급이다 그러면 요 정도면 되니까. 알겠어? 1등급이 목표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여기 친구들 선택과 집중 전략 중요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개념력에 집중하시고. 알겠어? 그렇게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알겠지? 하나 더 중간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 사탐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지 않을 거야. 자, 요거부터 보여줄게. 의치한 약수, 메디컬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저런 전공들은 과탐 필수 지정대학들 대부분입니다. 과탐 가산점 대학들, 뭐 일부 약대라 이런 데는 20%, 10%니까 이거는 사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6%, 5% 꽤 많이 가산점을 줘요. 대부분 의대 다 포함됩니다. 의치한 약수 다. 알겠지? 그래서 메디컬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과탐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또 하나, 주요 대학 자연계열, 즉 자연대나 아니면 공대,
관심 많은 공대도 다 포함되는 건데 요 정도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필수고 2과목은 추가 가산점이 있고요. 자, 상위권 대학들 중에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과탐 가산점이 아예 없어. 그런 대학 빼놓고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 3%인데 적당한 가이드만 해드리겠습니다. 5% 가산점이다. 그럼 100분위에서 5점에서 9점 차이가 나요. 변수들이 여러 개 있어. 어떤 과목이냐? 물화생지 중에 어떤 과목이냐? 원 과목, 투 과목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점수대가 40점대냐, 30점대냐에 따라 달라지고 사탐을 또 뭘로 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딱 집어서 얘기 못하지만 이 정도 점수차가 나는 거고 문제로 보면 2-3문제 정도 차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과탐이 상당히 유리해요. 이 정도 대학 가려면 5% 가산점 주는 대학은 과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과탐 2등급이 사탐 만점과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3%가 또 많아요. 3%는 아리까리 애매합니다. 100분이 3점에서 5점 차이 나는데 문제가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그럼 과탐 1등급과 사탐 만점이 거의 같고 2등급이 사탐 1등급과 거의 같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이 수준도 다 다르고 목표도 다르니까. 자, 근데 모아서 의치한 학생은 과탐 필수. 얘기할 것도 없고 상위권 공대, 스카이 공대나 서성한 아주 뭐 계약학교나 이런 데 가려고 한다. 그럼 과탐 가산점이 영향이 매우 큽니다. 거기는 또 아주 미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과탐 가산점이 많은 이런 대학들 있지. 5% 그리고 이화여대 6%, 중앙대 5% 이런 대학들은 오히려 사탐하는 친구들은 거기 못 갑니다. 그 정도 용감하지 않아요. 물론 질러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유리할 수도 있다. 요 정도 가이드만 좀 해드릴게. 알겠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대입에서 유리함, 불리함을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상위권 대학 이공계, 특히 요즘 공대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공계 전공을 하고 해당 분야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고교 과정에서 과학은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과학을 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와서 이공계 전공을 하겠다? 못 따라갑니다. 물론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친구들은 박수 쳐주고 싶고 대부분 못 따라갑니다. 특히 요즘에 확통하고 미적도 안 하고 확통하고 대학교 가서 전자공학과 하겠다? 쉽지 않아요. 공대 가서 그거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미적분 초월함수 미적분, 삼각함수나 뭐 로그지수 이런 거 미적분 그거 어렵죠. 근데 대학은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대학교 좀 더 공대 들어가면은요 미분 방정식을 배워요.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거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생명과학 가르치지만 이 공대에서 물리는 기본이에요. 화학도 엄청 중요하고요. 메디컬 쪽에서 생명과학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수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탐으로 막 몰고 가는 분위기가 생겨서. 지금은 AI 시대이고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격변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AI 기술 발전이 1년에 10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다 집어삼킬 것 같아요. 로봇이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오고 공장이 AI로 이 자율화된 팩토리가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막 천조씩 갖다가 쏟아붓고 돈을. 우리나라도 대통령 뭐 맨날 와서 그런 토론하고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반도체 난리 났고요. 이런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가느냐 아니면 이걸 올라타고자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인생 길어요. 학창시절에 어렵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권을 준 거는 어른들이야. 미안해. 나도 기성세대로서. 그러나 어렵게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탐 결심한 친구들 결코 손해 아닙니다. 인생 길고요. 여러분들 공부한 과학 지식, 수학 지식 어디로 안 갑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지식이 평생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줄 거야. 알겠지?
고등학교 때 이 배웠던 지식이 정말 오래 갑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많은 친구들 얘기도 그렇고요. 힘든 과정을 이겨낸 그 사람의 극기, 이 과정은 소중한 경험으로 평생 갈 겁니다. 알겠죠? 과탐에 대해서 고민할 친구들, 과탐을 결심할 친구들 자신감 갖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생명과학 쫄지 말고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대박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